예,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산 정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 프로 찍으면서 도시를 내려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낮에는 후덥지근했는데 지금 참 좋습니다. 그야말로 이 명당입니다. 그리고 참 경치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회적 시스템과 기계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시스템이나 기계적 시스템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다못해서 우주 만물에도 법칙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 시스템에도 법칙이 있는 것이고 생명 속에서도 리듬이라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칙 속에서 사라지고 법칙 속에서 생멸합니다. 내가 오늘 이 사회적 시스템과 기계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몇 개의 부품으로서 이 자동차가 굴러갈까요?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굴러갑니다. 그 수만 개의 부품 중에서 볼트너트 하나가 잘못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볼트너트는 자동차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자동차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붙어있는 볼트너트 하나라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볼트너트 하나가 가만히 붙어있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볼트너트 하나는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붙어 있어야만이 자신이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에 있는 수만 개의 부품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합니다. 하다못해 이 다이오든가 아니면은 인젝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하나하나의 칩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동차의 시스템입니다. 이 가만히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국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는 것은 사회가 모여서 국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모여서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전한 집단과 건전한 이상이 있는 이런 집단들이 많이 모여가 있을 때 그 사회는 맑고 밝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단 하나가 탐욕과 욕망으로 일그러지면 모든 것이 탈이 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에 볼트너트 하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볼트너트 하나가 자기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나머지 수많은 부품들이 자기 기능을 묵묵히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기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단이 모여서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사회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국가, 이 집단 하나에 큰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그 결함은 사회를 위협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수많은 부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가, 굴러가는 타이어가 본네트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네트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그냥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이어가 왜 본네트를 의심을 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엔진 실린더가 브레이크 시스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실린더는 기름 먹고 돌아가는 것이지 브레이크 시스템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맡은 소임과 역할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가라는 사회도 그렇습니다. 집단은 집단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집단이 사회를 위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집단은 고유의 업무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집단들이 모여서 국가라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하는 노동자가 고용주의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주는 일 시키고 봉급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라는 거 하는 것은 그 노동의 집합체의 산물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 집단들이 모여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우리 국가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출산이 오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2030 75%가 애인이 없다고 합니다. 2030이 어떤 것입니까? 가장 젊은 나이, 가장 힘 있는 나이, 가장 밝은 나이가 바로 2030입니다. 그런데 2030이 70%가 애인이 없다니요. 이게 말이나 도대체 되는 일인가요? 이 2030은 우리를 치고 나갈 우리 사회의 핵심 중에 정의 핵심입니다. 왜 2030이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청춘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이 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부품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납니다. 어떤 특정 부품 하나가 전체 수만 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엔진은 열심히 돌아가고 싶은데 엔진 안에 있는 컴퓨터인 ECU가, 즉 엔진 제어실이죠. 이 엔진 제어실이 부품 하나가 전력 공급을 잘못하게 되면 엔진이 제기능을 못합니다. 이 ECU 안에는 수많은 전자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ECU 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부품이 하나만 잘못돼도 그 수만 개의 부품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올 스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은 돌아가고 싶은데 제기능을 해줄 수 있는 전자신호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회가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모여서 사회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가라는 것은 거대한 집단, 여러 수십 수만 개의 집단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집단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고 수정하고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집단이 법을 만들고 집단이 사회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이 바로 카르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카르텔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국민이라면,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를 이렇게 살아가는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한 가지 법이 문제를 일으키고 한 가지 법이 말썽을 부릴 때 누가 가장 이익을 볼 것인가? 누가 가장 손해를 볼 것인가? 나는 항상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 문제를 일으키는 법,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시스템 하나가 결함이 일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은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정 기능이고 기라고 이 고장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히 잘 달리고 있는 타이어가 연료 계통을 왜 걱정을 해야 되나요? 타이어는 연료 걱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료 걱정은 계기판이 하는 것입니다. 계기판이 할 일을 왜 타이어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동차 현가 장치에 있는 볼트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엔진 연료계가 걱정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사나울까? 여러분, 엔진에 들어가는 전자부품 하나가 엔진을 완전히 올스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동차를 멈춰 세우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심각한 저출산에 지금 도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읍면단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도시가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중세 흑사병 시대의 3배에 달하는 속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까지 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이 문제의 본질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볼트가 맞아서 차가 덜커덕거리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그리고 문제를 찾아야지요. 왜 아무도 차가 덜커덕거리는데 아무도 문제를 찾지 않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2030이 70%가 애인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지, 왜 아무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아무도 문제를 찾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그것은 바로 나이값 못하는 사람, 밥값 못하는 사람, 자리값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들을 가리켜서 인간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간 쓰레기들이 차가 볼트가 맞아서 더그닥거리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전멸을 넘어서 공멸로 가고 있는데도 내 손에 있는 돈만 중요합니다. 내 손에 있는 돈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우리 사회가 심각한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 중에 가장 큰 도둑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리 도둑놈입니다. 자리 도둑놈, 이놈들이 가장 큰 도둑놈들입니다. 자리라는 것은 돈을 탐하고 여자를 탐하고 재산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그런 모든 것을 탐욕으로 채우라고 얹혀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에는 자리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리에 앉았으면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걸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리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나이값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밥값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리값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못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못하는 사람, 바로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고장의 원인을 찾지 않는다면 아마 모두에게 끔찍한 미래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만 프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시나요? 10만 프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시나요? 대학 교수가 하루에 이 임금을 2번을 나누어 주는데 대학 교수가 점심 때 임금을 받아서 밥도 안 먹고 불이 나게 쌀가게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쌀 때 쌀을 5배, 6배가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임금을 받아가지고 또 쌀가게로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쌀금과 저녁에 산 쌀금이 5배, 6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운 점입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당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돈,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이 시스템을, 이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지 못한다면 자고 일어나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청춘남녀 여러분, 제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이 잘못되고 이 나쁜 제도를 뜯어 고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손잡고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남녀가 떡을 쳐봐야만이 이 남자가 영원하게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남자도 이 여자가 나와 한평생 같이 해로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떡을 쳐봐야만이 압니다. 한평생 해로하는 그 해로의 이정표는 결코 데이터나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억짜리 아파트, 새 아파트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몇 억 있어야 돼, 노후 생활은 장인 장모의 노후 생활이라든가 시부모의 노후 생활은 돼야 돼. 수없이 따져 보십시오. 그게 한평생 해로할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내가 여가부 장관이 된다면 이 잘못되고 부조리한 이런 시스템들을 다 뜯어 고칠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고 떡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요즘 참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출산율이 이렇게 된단 말입니까? 물론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지요. 기혼자 여러분, 내가 이 여가부 장관 된다면 이 부부강간제 이런 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해 가지고 국가의 법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도를 뜯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혼자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밤이고 낮이고 일 좀 열심히 합시다. 일을 해야 이 출산율이 높아지지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이 청춘남녀는 이 떡이라고 하고 기혼자는 박는 거라고 했습니다. 청춘남녀는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이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박는 게 뭔지 떡이 뭔지 아마 잘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